너 커서 뭐 될래? 크면 뭐하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왓슨이라는 AI 컴퓨터가 의사 대신 처방을 내리거나 수술 방법을 제시해서 환자가 직접 의사의 수술 방법으로 진행할지 왓슨이 제시한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 끝에 보니까 변호사라는 직업도 앞으로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무인 자동차도 상용화가 되고 지금보다 더 발전하게 되어서 보편화가 된다면 화물을 배송하거나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직업들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고 싶은 꿈도 있고 정밀한 기계를 잘 다루는 꼼꼼한 성격이라서 여객기를 운행하는 기장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앞으로 기술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와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다 제가 꿈꾸는 일자리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기술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와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다 일자리가 다 사라져버릴까봐 걱정이 많은 학생이군요. 걱정 마세요. 직업은 사라지고 생겨나고를 반복하면서 사람들 곁에서 사회 구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물론 다들 예상하듯이 부품 조립이나 상품 계산, 창고 정리, 자료 검색 및 정리 등 반복적인 일들은 앞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겠죠?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기술 발전으로 기존 직업이 사라지면 한편에서는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 일자리가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차와 마부가 줄어들었지만 한편에서는 자동차 제조와 도로 설치, 운송과 물류, 여행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앞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복적인 일들을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 기계공학 기술자나 로봇 설치 및 정비원, 컴퓨터공학 기술자 등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자리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미래 인재상에 맞는 직업 역량을 갖추도록 각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미래에 필요한 직업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래 직업 역량에 관한 여러 연구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미래에 필요한 대표적인 직업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하는데 첨단 기술이 직업 현장에 속속 도입되면서 앞으로 거의 모든 분야의 근로자들은 컴퓨터와 IT 관련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기계나 시스템을 다루지 못하면 글을 읽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죠. 이러한 디지털 문해력은 각종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장비에 대한 활용 능력, 사양과 성능에 대한 지식, 기본적인 유지 관리 능력을 말합니다. 미래에는 창의력과 융합 역량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 기술 간, 산업 간, 학문 간 융합이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역량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생겨날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은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유연한 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사고, 실패에도 계속 도전하는 인내력, 자신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를 접목할 줄 아는 융합적 능력 등이 습관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협업 역량인데요. 요즘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양한 기술과 여러 분야의 지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청소년 여러분들도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는 동시에 다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다른 분야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사고방식, 글로벌 매너 등에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공감과 소통 역량이 필요한데요. 기술 진보는 직업 현장에서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만의 특성과 장점이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근력이나 반복적인 작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감성과 감정을 다루는 일, 즉 심리 상담, 간호, 복지, 엔터테인먼트, 개인 서비스, 미용 등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또 기술이 실제 인간 사회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 5번째로 필요한 미래의 직업 역량은 창업가 정신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모바일 기기, 3D 프린터 등의 보편화로 청소년 여러분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창업이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시제품을 3D 프린터로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창업가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수동적인 삶이 아닌 주체적이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필요한데요.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 세계의 변화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고 정보와 지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더 오래 일을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고 자기만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 직업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래 직업 역량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 너무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공부와 놀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중심을 잡아가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일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조건 참거나 폭발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대처하세요. 자, 이런 건 누구나 함께하거나 대신해 줄 수도 없이 오롯이 나 스스로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진정한 자기관리고요. 자, 그럼 단체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고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협업 능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고 독서와 글쓰기 활동만 잘해도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즐겁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한다면 자연스럽게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직업을 가지고 직장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되어 보람차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격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입니다. 즉, 직업을 선택하고 원하는 직업군을 알아보기 이전에 내가 가진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을 알아보는 과정은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검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성격 유형을 수치화하는 검사 도구를 만들어냈고 많은 나라에서 개발된 다양한 검사 도구로 성격 유형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검사 도구로는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성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캐서린 브리그스와 이사벨 마이어스가 1900년대부터 1975년에 걸쳐 개발한 검사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도부터 1990년에 걸쳐 표준화하였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3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인이었는데요. 이러한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근거로 제작되었습니다. 요점은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제 멋대로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관성과 상이성은 각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그래도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상담, 심리치료 분야, 교육 분야, 인간관계 훈련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인사관리, 인력개발, 조직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교육훈련 전문가들에게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았으면 이제 자신이 선택한 직업 업무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자신의 성격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직업의 업무 특성을 직무라고 합니다. 직업의 다양성에 따라서 그 직업들이 가진 업무도 다르고 그 업무에 따른 특성도 모두 다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는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잘 설계해야 되지만
기업의 이익도 최대로 해야 되고 보험 가입자 혜택도 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야 하겠죠. 이렇듯 직업에 따라서 필요한 업무 특성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 특성 이론은 산업 심리학 용어로 직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개개인의 내적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어 생산성, 직무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핵심 직무 특성 이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렉 올드햄과 리차드 해크만에 의해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개발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직무 특성의 조절을 통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직무로부터 비롯되는 직무 불만족 등을 최소화하고 개인적 성취감, 만족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가지 직무 특성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기술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이 다양할수록 개인은 직무에 대하여 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끼며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매일 같은 공부를 하면 어떻겠어요? 지겹다고 하겠죠? 어른이 돼서 직업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같은 업무를 담당하거나 특정한 기술만이 요구되는 직무를 한다면 개인이 성장하거나 해당 직무가 의미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구되는 직무 특성은 과업 정체성입니다. 말은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직무의 범위로서 내가 회사에서 맡은 일이 전체 작업 공정 중에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인지 전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그 어떤 사소한 일도 내가 맡은 일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전체 과정 중 특정 부분만을 담당할 때보다 전체 과정을 담당할 때 개인은 직무를 더 보람된 것으로 느끼거든요. 자, 세 번째는 과업 중요도입니다. 직무가 고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 이는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조직을 넘어서 더 큰 영역에서의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직무가 타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느낄수록 과업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요구되는 직무 특성은 자율성이에요. 자,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권한과 독립성의 정도를 말하는데요. 개인은 스스로 직무를 계획, 관리, 조절할 수 있을 때 직무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언제 일을 시작할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칠지 등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개인은 업무 성과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더 많은 개인적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직무 특성은 바로 피드백인데요. 이는 결과에 대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로써 업무 결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얻고 성과 향상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면 될지 알 수 있을 때 개인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직무 특성은 잠재적 동기지수로서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기술 다양성과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은 직무 의미에 영향을 주며, 자율성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 피드백은 직무 지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다시 직무에 대한 내적 동기, 작업 수행, 결근율, 이직률, 직무 만족도와 같은 직무 성과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성장 욕구가 높을수록 5가지의 직무 특성들을 잘 조절하면 내적 만족감이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성적을 잘 받고 싶은 욕구가 높을수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내가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체크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동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겠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진보로 직업 세계의 변화가 더 빨라진다고들 하는데 앞으로의 미래 직업 세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미래 예측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명은 더 길어질 예정이어서 평생 더 많은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업 혹은 진로를 선택할 때는 기술 발전 외에 인구 구조 변화, 산업 구조 변화, 사람들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정부 정책 및 법제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사회와 기술 변화에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펴낸 각종 보고서나 정보서, 민간 출판사에서 나온 미래학 저서, 뉴스와 전문가 칼럼 등을 읽고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관련 전문가들과 직업인들을 만나서 직업 현장의 변화에 대해 인터뷰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나 미래 직업 체험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회에 진출한 시점, 그리고 그 이후의 사회와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를 이해하도록 항상 촉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그만 노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